What I know is each province, cities, they have a different policy. So rich and well-off cities. 끝났습니다. 야, 쉽지 않네요. 이거. 아침 한 6시에 일어나가지고 스탠바이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생방송이 긴장이 이거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영어로 또 진행하니까 근데 영어로 생방송으로 뭐 한다는 것 자체를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근데 결국 하게 되네요. 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그냥 한국어로 안 하고 그냥 영어로 이렇게 진행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막 구독자가 좀 많이 나가긴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되게 좀 상심도 좀 되고 좀 그랬었는데 이렇게 보답을 받네요. 안녕하세요, 세바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 피에트라산타 소도시에 있습니다. 오늘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근데 사람들 꽤나 많이 있네요. 네, 여기는 피에트라산타 중심 광장인데요. 거의 다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없어요. 저로서는 상당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쓰다가도 한 번 딱 쓰라 그러면 다 써요. 정말 많이 느끼는 건데 어떤 법령으로 공포가 된다거나 어떤 지도자가 뭔가 이야기를 딱 했을 때는 이 레귤레이션을 안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구독자님께서 또 이탈리아의 또 일상 모습을 좀 보는 걸 또 좋아하셔서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저기 저쪽에 시장이 열었거든요. 그 시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약간 여기 5일장 같은 분위기예요. 맨날 여는 시장이 아닙니다. 보통 이 시간이 딱 끝나면 여기 차 보이죠? 이 차들 다 철수합니다. 여기 뭐 없는 게 없네요. 여기 뭐 진짜 없는 게 없네요. 여기 피에트라산타는 또 피렌체하고 분위기가 또 다른 것 같아요. 가게들이 거의 다 열었습니다. 여기는 물론 이제 안 연 것도 좀 있긴 있는데 정말 많이 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소도시는 완전 관광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로컬들이 많이 다니고 로컬들이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저의 뇌피셜이에요. 그냥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피렌체든 어떤 도시든 이 하루하루가 정말 다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도시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이 피에트라산타라는 도시도 나름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뭐 조각 좋아하시고 평온하고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따뜻한 분위기, 여기 도시 좋습니다. 혹시나 여기 도시에 오신다면 이 두오모라고 하는 거의 뭐 대표 커피숍이거든요. 저기서 돌체라고 하는데 이거 후식입니다. 돌체들이 되게 많고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정말 추천합니다. 추천. 자, 이번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컨텐츠는요, 여행을 왔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도시를 왔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무엇일까에 대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난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 와서 꼭 처음으로 봐야 될 건 제 생각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두오모 성당이거든요. 두오모 성당을 봐야 된다고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희 직업은 잘 아시다시피 투어 가이드죠. 투어 가이드란 직업은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행자들과 만났을 때 제가 조금이라도 배운 것을 지식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설명을 하는 사람이고 관광객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많이 알고 그게 아니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쏙쏙 들어올 거라는 저는 그런 확신은 좀 있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가 아닙니다. 저는 관광객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왜 두오모 성당을 제일 먼저 와야 되냐면요, 두오모 성당을 보면 이 도시의 사이즈가 보입니다. 이 도시의 역사가 보이고요, 이 도시의 부의 척도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두오모 성당을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두오모 성당을 봐야 되냐? 두오모 성당이라는 건 대표 성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죠. 의, 식, 주죠.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식입니다.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먹는 거 없으면 한 달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이 제대로 없으면 특히나 겨울에는 정말 버티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집입니다. 우리가 뭐 히피들, 뭐 집시들, 아니면 뭐 노숙자들도 집이 없이 살아가고 있죠. 근데 다 옷을 입고 있죠. 먹을 것도 잘 구해서 잘 계십니다. 다만 집이 없을 뿐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내 멋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부의 척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나의 집을 보여준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모습을 다 보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 집에 가보면 되는데, 진짜 귀한 손님들한테만 사실 우리 집을 공개를 하죠. 두오모 성당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의 대표 집이에요. 그래서 먼저 봐야 되고 그걸 보고 도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오모란 단어가 뭘까? 두오모란 단어는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돔하고 두오모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아는 건 아니에요. 돔은 둥근 지붕을 얘기하고요, 두오모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피렌체 두오모가 피렌체에서 대표 성당이죠. 그래서 거기가 그 돔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두오모라는 단어의 어원을 좀 알아야 되는데, 두오모는 도무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도무스는 라틴어입니다. 도무스는 신의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로마 시대 때 있었던 단어죠. 자, 로마 시대 때 어떤 종교였죠? 다신교였죠. 쉽게 얘기해서 온갖 잡신들 다 믿어도 괜찮아요. 그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어떤 신들 있죠. 뭐 제우스라든가 뭐 헤라 여신이라든가 뭐 아폴로라든가, 그 마음대로 다 믿어도 돼요. 로마 제국 때 어떤 도시를 건설을 할 때요,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제가 알기로 길입니다. 십자가 형태로 길을 가장 먼저 만들어요. 그러니까 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성벽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요,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이 있는 자리, 그러니까 신의 성전이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도무스라 그랬던 거죠. 그 도무스라는 그 자리에 신의 성전이 있고, 그 신의 성전은 그 도시의 대표 자리가 되고, 그곳이 신성한 자리, 그러니까 터가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대표적으로 그 피렌체 같은 경우는 레포블리카 광장이 십자가 형태의 그 센터를 장악했던 곳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는 까르도, 하나는 데쿠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로마 시대가 끝이 나죠. 그리고 중세 시대로 들어가죠. 완전 신 자체가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완전 유일신 사상으로 기독교의 시대가 오죠. 그때 원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가장 목 좋고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자리에 성당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성전이 있었던 그 건물을 부셔버리고 다시 성당을 짓기도 하고, 원래 있었던 성전을 그대로 성당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 도무스라는 그 자리를 이태리어로 두오모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두오모는 보통 대표 성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두오모라는 이태리어를 영어로 바꿔버리면요, 카테드랄이라고 나오는데, 카테드랄은 주교좌라는 뜻이거든요. 주교자는 뭐냐면, 보통 한 도시에 대표 신부님이 계세요. 그 대표 신부님이 주교가 되는데, 그 주교의 의자가 있다. 주교님이 살고 계시고 그 주교님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는 것을 카테드랄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보통 두오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오모란 단어 자체가 대표 성당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 성당, 지금 이 성당이 바로 피에트라산타라고 하는 이 소도시의 대표 성당이 되는 바로 두오모 성당이 되는 겁니다.
피렌체 같은 경우는 꽃의 성모 성당이 바로 두오모 성당이 되는 거고, 밀라노 같은 경우는 성모 탄생 성당. 밀라노 두오모 성당 같은 경우는 돔이 없죠. 돔이 없는데 그것을 두오모라고 하는 이유가 대표 성당이고 주교 자아 성당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떤 도시에서 가장 큰 성당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 성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규모가 가장 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런 가능성은 크긴 합니다. 자, 그리고 성당을 보면 이 도시의 부의 척도를 알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 성당을 보면 얼마나 이 도시가 수준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이 척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청동기 시대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청동기 시대 때 그 청동으로 만든 칼을 가지고 싸우고 그런 무기를 갖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 다른 지역에서는 철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동기는 철기한테 져요. 그러면 철기를 갖고 있는 민족이 항상 이기게 되고 거기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보면 그 지역이 잘 살았는지 어떻게 정복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행을 했을 경우에 뭐 박물관에 들어가서 그런 거를 막 하나씩 보고 막 그러기가 되게 힘들기도 하고, 그 지역의 부의 척도라던가 어떤 기술의 척도를 볼 수 있는 이 방법이 이 중세 시대에는 그 척도가 사실 성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당의 집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개인의 집보다는 공공의 집이 훨씬 더 그 도시를 판단하는데 좋은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좀 살기 힘들어도 헌금을 항상 내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돈이 모이는 것은 항상 성당이 될 수 있고, 그 돈이 많이 모였을 때 그 돈으로 성당을 어떻게 꾸미냐가 도시의 재력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의 디자인이나 성당의 건축 기술이나 그것을 알고 있으면 이 도시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여행에 재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각 도시마다 이 중세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그대로 보입니다. 알고 있으면 정말 재밌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1000년도까지는 거의 비잔틴 시대라 그랬죠. 1000년도부터 보통 1200년도까지를 로마네스크, 그 다음에 1200년도부터 1400년도까지를 보통 고딕, 1400년도부터 1600년도까지 르네상스. 그러니까 200년 주기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얼추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피사를 갔죠. 피사에 갔을 때 두오모 성당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두오모 성당이 로마네스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왜 로마네스크인지는 좀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로마네스크의 성당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피사 같은 경우는 1000년도부터 1200년도까지 정말 잘 살았던 거예요. 부강했고, 이 부강하고 잘 살았다는 얘기는 상대적인 겁니다. 그때 다른 도시들은 만들지 못했던 최고의 기술을 빨리 만들었고, 유능한 건축가를 섭외를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수준이 됐다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성당은 피사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마 재력이 안 됐을 거고, 아마 좋은 건축가를 섭외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이 도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피사보다는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 사실 몇 가지 흔적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장미창이 있는데, 안은 정말 멋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저기 성당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림이라던가 아니면 장식이라던가 이 바로크 스타일이거든요. 바로크는 1600년도부터 1800년도 그때 유행했던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자, 무슨 뜻이냐면 건축 자체는 로마네스크고 고딕 뛰어넘고 르네상스 뛰어넘고 바로크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이 뭔가 조금 부유하고 넉넉하게 있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뛰어넘고 바로크로 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크 시대 때 1600년도 1700년도 때 여기 도시가 좀 괜찮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시를 파악하면서 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 성당 반대편에 이거 보이세요? 자, 창문 위에 저거 세모 보이죠? 저거 그리스에 있는 페디먼트거든요.
르네상스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 저택이 무조건 르네상스 스타일이다, 뭐 르네상스 시대 때 만들어졌다, 그건 아닐 수 있어요. 네, 확실한 건 모릅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 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이니까 한 이 정도에 만들어졌을 거고, 1200년도, 저거는 르네상스 스타일이니까 한 1400년도에 만들어졌을 거고, 저기는 사람들이 좀 돈 좀 있었겠네. 그리고 이 조각들 보면서 저런 조각이 있네, 그럼 저거는 또 몇 년도 스타일인데,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이게 도시가 상당히 재미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소도시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시에나 같은 곳에 가요. 그러면 시에나에는 투어 가이드가 또 따로 없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그리고 뭐 어떤 뭐 위키페디아나 아니면 뭐 블로그 같은데 이렇게 정보를 찾아봐도 잘 몰라요. 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언제 그 정보 찾아보면서 그거 읽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딱 보고 나서 이거 무슨 스타일인데? 몇 년도에 만들어졌네? 그러면서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고 주도적인 학습이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게 더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정답을 찾아가는 건 사실 정말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상상하고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알아가는 그 재미가 훨씬 더 재밌다라는 거죠. 여기 또 여기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 것 딱 보면서 내가 상상한 것과 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1487년도에 만들어졌네요. 이것도 좀 재밌네요. 1487년도면 고딕이 이미 들어왔을 시기인데 얘네들이 로마네스크를 고집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좀 고딕을 받아들이는데 늦었나? 아니면 되게 보수적이었나? 뭐 그런 생각들 있죠. 거기다 엔드 종탑 보시면요, 대리석으로 장식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 이 피에트라산타라는 곳, 이곳이 사실 대리석이 넘쳐나는 곳이거든요. 그 까라라라고 하는 곳하고 정말 가까워요. 그 까라라가 진짜 하얀 대리석의 산지인데 여기 왜 대리석을 안 붙여놨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밑에 하얀 대리석 보이죠? 이 하얀 대리석 이거 제가 알기로 값이 꽤 합니다. 정말 오래된 대리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것도 보면서 저기 건물들 보면 저것도 딱 로마네스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도시를 하나 이렇게 뜯어보는데 이게 이 재미가 있어요. 투어 가이드는요, 어디 도시 가가지고 성당 보는 재미로 사실 그 보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잘하는 투어 가이드는 아닙니다. 아시죠? 투어는 항상 저한테 신청하지 마시고 훨씬 더 유능한 투어 가이드님께 투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행이란 것 자체를 좀 더 또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거 바로 두오모 성당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월요 여행에서는 제가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포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 또 도시를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보나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나세바.